혹시 잠을 자도 피곤하고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달고 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걸 단순히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암의 가장 확실한 초기 신호 5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좀비 피로. 첫 번째는 자도 풀리지 않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좀비 피로입니다. 어젯밤에 8시간을 푹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피로. 주말 내내 집에서 푹 쉬었는데도 어깨를 짓누르는 곰 3마리가 내려오질 않는 그런 느낌.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김장 수백 포기 담그고 나서 몸살 나는 그런 피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며칠 쉬면 풀리지만 암이 보내는 피로는 쉬어도 장어를 먹고 홍삼을 달여 먹어도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월세도 안 내는 불청객, 바로 암세포가 몰래 새들어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세포라는 녀석은 엄청난 먹보라서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인 에너지, 즉 영양분을 정상 세포들이 쓰기도 전에 중간에서 싹 다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내가 먹는 밥, 고기, 영양제까지 전부 이 암세포를 키우는 데 쓰이고 마는 거죠. 특히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초기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 지독한 피로감 하나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뼈 속에서 나쁜 암세포들이 좋은 피를 만드는 걸 방해하니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배달해줄 택배기사 격인 적혈구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걸어도 계단 2칸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고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보다, 갱년기 증상인가 하고 넘겨짚으며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만 찾으십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히려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동네 내과에만 가셔도 간단한 일반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액 수치에 이상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돼서 비용도 얼마 안 합니다. 제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은 오늘부터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밤에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편안한 잠을 설치는 분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저녁에 물이나 국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드라마 한 편 보면서 2~3번씩 화장실에 가고 특히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까지 뒤척이게 만들어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면 이건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소변을 볼 때 예전처럼 시원하게 싸하고 나오지 않고 졸졸졸 나오다 끊기고 힘을 줘야만 나오고 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지춤을 올리고 나면 속옷에 한두 방울 묻어나는 경험이 잦아졌다면 이건 전립선에 생긴 암덩어리가 소변이 나오는 기류도를 꽉 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낡아서 꽉 잠기지 않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한 커진 암덩어리가 방광을 계속 쿡쿡 찔러대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 하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성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광 자체에 암이 생기면 방광벽이 아주 예민해져서 소변을 조금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야 하고 재채기하거나 크게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나오는 요실금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친구랑 맥주 한 잔해서 그런가 보다,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래 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유난히 탁하거나 감기약 색깔처럼 진한 주황빛이거나 최악의 경우 콜라처럼 검붉은 색을 띈다면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119를 불러야 할 정도의 응급신호입니다. 부끄럽다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동네 비뇨의학과에 가시면 간단한 소변 검사와 초음파만으로도 큰 병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십 년 나와 함께 할 소중한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을 외면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거 딱 내 남편 얘긴데 우리 엄마 증상이랑 똑같네?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 계시죠? 당신의 건강에 경고등을 켜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카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혹시 이런 증상 없으신지 한번 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약을 먹어도 그때뿐 자꾸만 재발하는 만성 속 쓰림입니다. 얼큰한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말아먹고 매콤한 낙지볶음에 소주 한잔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바로 명치끝부터 목구멍까지 불이 난 것처럼 타는 듯한 속 쓰림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파는 짜먹는 위장약 겔포스 같은 하나 사 먹고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게 위염이 아니라 위암이나 식도암이 보내는 비명소리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세포가 위벽과 식도 점막을 파먹으며 만든 깊은 상처 궤양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유산이 닿을 때마다 속이 불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약국의 위장약은 잠시 위벽을 코팅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 상처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약효 뒤에 숨어서 암세포는 보란듯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빈속, 특히 새벽에 속이 더 쓰려서 잠에서 깬다. 음식을 삼킬 때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프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 뚝딱이었는데 지금은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 더 못 먹겠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6개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중이 5kg 이상 빠졌다. 대변 색깔이 새카만 짜장면 색처럼 나온다. 이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절대 신경성 위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위장약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수면 위내시경이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검사가 다 끝나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내 위와 식도 속을 카메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걸 망설이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나이살 혹은 똥배로 착각하고 많은 복부 팽만입니다.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아랫배가 마치 임신 5개월처럼 항상 빵빵하고 가스가 찬 듯 더부룩해서 속이 불편한 느낌. 그래서 소화제도 먹어보고 변비약도 먹어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경우. 허리둘레가 늘어나 작년에 입던 바지 지퍼가 올라가지 않아 아이고 살쪘네 하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이건 절대 그냥 살이 찐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의 여성분들이라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난소암의 거의 유일한 초기 신호일 수 있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난소는 우리 배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암이 생겨도 꽤 커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 덩어리가 자라면서 주변의 장을 누르거나 뱃속에 물복수이 차면서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소화가 안 되네, 변비가 심해졌나? 하고 소화기내과만 전전하다가 정작 병의 원인이 있는 산부인과에는 가볼 생각조차 못하고 귀한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만약 이유 없는 복부 팽만과 함께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 수저를 놓게 되고 갑자기 변비나 설사가 심해지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소화 문제가 아니라 자궁과 난소 쪽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산부인과에 가셔서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난소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조기 발견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쉰 목소리입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노래방에 다녀온 것도 아니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하고 자꾸 잠기는 느낌.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 라고 자꾸 묻는다면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대가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후두암 또는 갑상선암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성대는 아주 얇고 예민한 기타 줄과 같습니다. 이 성대나 그 주변에 후두암이라는 작은 혹이 생기면 기타 줄이 녹슨 것처럼 성대가 제대로 떨리지 못하면서 목소리가 거칠고 쉬게 변하는 겁니다. 또한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에 암덩어리가 생겨 커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덩어리가 목소리를 내는 신경을 뒤에서 슬쩍 누르거나 성대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쉰 목소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한가 보다 하면서 사탕이나 도라지청을 드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가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쉰 목소리가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특히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에 뭔가 걸리는 이물감이 함께 느껴진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속 깊은 곳의 건강 상태를 밖으로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스피커입니다. 그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며 잡음을 내기 시작했다면 즉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내시경으로 성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몸이 보내는 암의 5가지 경고, 신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해 볼까요? 첫째,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좀비 피로. 둘째, 밤잠을 설치게 하는 잦은 소변. 셋째, 위장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속쓰림. 넷째, 나이살인 줄 알았던 빵빵한 아랫배. 다섯째, 이유 없이 2주 이상 가는 쉰 목소리. 이 신호들을 듣고 어떡하지? 나도 해당되는데? 하며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행운아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암은 빨리 발견하기만 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유난 떤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가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귀한 정보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열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멀리 계신 부모님께,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런 증상 없어? 우리 올해는 꼭 같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돈 아끼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헬로 웰리스 한 알의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늘려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 동반자 헬로 웰리스 한 알의 건강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